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한 궁금증을 취준생과 함께 알아봅니다. 오늘은 이찬희 학생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찬희입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의 모든 것을 알려줄 취업 컨설턴트 강민혁, 김재준 멘토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취업 컨설턴트 강민혁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취업 컨설턴트 김재준입니다. 오늘은 IBK 기업은행 인턴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를 살펴볼 텐데요. 본격적인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오늘의 기업 IBK 기업은행의 간단한 채용 정보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올해 상반기 취업 시즌도 막을 올렸는데요. 기업은행이 선두로 나섰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보통 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보다 이제 하반기에 많이 전통적으로 채용을 했었는데 이 은행 중에서도 공공기관에 해당되는 기업은행이 우리 취업 준비생들에게 가뭄에 담배와도 같은 그런 채용 규모를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50명 많은 이제 220명을 좀 채용을 하고 있고요. 분야별로는 이제 금융, 영업, 일반 분야가 이제 110명으로 가장 많은 인원을 채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금융영업 지역 인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65명, 그리고 금융영업 경기권에 있는 핵심 점포 대상으로 20명, 그리고 디지털 분야로 이제 25명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형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서류 전형과 필기, 그리고 역량 면접과 이제 임원 면접으로 진행이 되는데 4월 20일 날 진행되는 이 필기 전형이 어떻게 보면 이 금융권에 지원하는 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전형 중에 하나이고 이때 이제 지역교초 능력과 직무 수행 능력을 두 과목에서 이제 100문항 정도가 출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분야별로 지원 자격도 있나요? 네, 그 일반 분야의 지원 자격은 학력이나 전공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블라인드 채용이죠. 그리고 디지털 분야는 그 자연 계열, 공학 계열, 기타 IT 관련 계열 등 디지털 분야와 관련된 주 전공자 또는 복수 전공자가 지원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근데 부전공자는 지원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금융 자격증과 디지털 자격증 등 소지자를 우대한다고 하거든요. 네. 자, 찬희 학생께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 금융권 입사를 희망한다고 하면 가장 궁금한 게 무엇이 될 것 같나요? 아까도 그 디지털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요즘에 금융권마다 4차 산업 시대에 맞는 인재를 선호한다고 들었어요. 디지털 분야로 입사를 하려면 혹시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예, 그 이공계 학생 중에 그 금융권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이라면 그 금융 지식을 습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공계 전공자들은 금융에 대한 그 전문 지식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지 않아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금융 지식 습득에 공을 들이셔야 하는데요. 필기 시험을 목적으로 단기간 내에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고 짧은 시간 내에 취득이 가능한 자격증도 준비한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이제 이공계 중에서 자연 계열, 이제 공학 계열 중에서 그 금융권 디지털 분야로 입사하려면은 IT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뭐 자바라든지 자바스크립트, 파이썬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라든지 관제 보안 프로그램을 학습하시는 게 좋은데요. 뭐 국비로 무료로 이제 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그걸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원자의 자기소개서를 매력적으로 바꿔줄 멘토의 특급 처방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질문 항목부터 분석해 볼 텐데요. 지원자의 자기소개서는 총 6개의 항목에 대해 서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바로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본인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수식어 또는 단어는 무엇인가요? 둘째, 본인이 생각하는 콤플렉스와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한 것은? 셋째, 학업 이외에 관심과 열정을 갖고 했던 다양한 경험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넷째, 인턴으로서 가장 중요한 역량 3가지를 정의하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와 본인이 그 역량에 부합한 사람임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다섯째, 3인 이상이 협동하여 이루었던 가장 자랑할 만한 성과와 본인의 구체적 역할을 설명하고 그 과정에서 있었던 어려움과 느낀 점을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여섯째, 본인이 생각하는 중요한 가치는 무엇이며 그렇게 생각하게 된 계기를 설명하고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왔고 무엇을 더 보완했으면 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네, 구체적인 자소서 문항들이 나왔습니다. 우리 김 멘토님, 자소서 작성 시 유의할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그 자소서 항목이 좀 길어서 좀 오래 걸릴 것 같은데요. 예. 그래도 봐주세요. 네. 자, 첫 번째 항목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그 본인의 특성과 장점을 잘 생각해 보셔야 하는데요. 그 특성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특성인가를 고려해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당 분야를 잘 수행할 수 있는 단어를 선택하실 때 그 단어를 선택한 분명한 이유를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그 컴플렉스 관련한데요. 그 자신의 약점을 적는 것인데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치명적인 약점은 지양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행원인데 뭐 꼼꼼하지 못하거나 조직 생활하는데 문제가 있는 치명적인 약점은 쓰지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으며 개선을 통해 현재는 업무 수행에 문제가 없음을 밝히셔야 합니다. 세 번째, 그 학업 이후의 관심과 열정 항목인데요. 그냥 관심과 열정을 갖고 했던 경험이 아니라 해당 경험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경험을 써주시는 것이 더욱더 어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그 결과가 뿐만 아니라 그 경험과 과정에서 얻은 교훈과 느낀 점까지 써주시는 게 좋죠. 네 번째 항목 보시면 인턴으로서 가장 중요한 역량 세 가지를 그 정의하라고 하는데요. 기업은행 인턴으로서 단지 시키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닌 배우고 싶은 것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말할 수 있는 적극성을 어필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런 적극성을 가진 인물이라면 자신의 경험을 표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지 맡겨진 일만 꼼꼼하게 처리한다는 것은 높은 점수를 얻기 어렵습니다. 다섯째 항목, 그 3인 이상 협업 항목인데요. 거기서는 개인의 능력보다는 다른 사람들과 어떤 식으로 협업했는지 그 과정을 상세히 기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지 일일이 만나서 설득했다기보다는 자신만의 차별화된 설득 과정을 기술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여섯 번째 보시면 그 가치관인데요. 그 부분은 본인이 생각하는 가치관이 기업은행의 가치관과 매치된다고 일부러 끼워 맞추 식으로 쓰시기보다는 정말 본인의 가치관을 쓰시고요. 그것이 업무 수행하는데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된다는 것을 담담하게 쓰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주인공의 자기소개서를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번부터 3번까지 항목은 글자 수가 300자 이내라서 상당히 짧게 작성이 되어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항목은 나를 표현하는 수식어이고 2번 항목은 콤플렉스, 3번 항목은 다양한 경험을 묻는 질문입니다. 소제목이 없기 때문에 제가 바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스펀지 같은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이는 무엇이든 배우려는 마음가짐과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을 뜻합니다. 이에 저는 배움에 열정을 가지고 저만의 것으로 흡수하며 상대방의 다른 의견 또한 적절히 수용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의 콤플렉스는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발표 수업에서 발표자를 자처하였고 토론 수업을 통해 논리적으로 말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 못하는 것을 피하지 않고 정면 돌파하여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토론 스터디를 하며 꾸준히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커피 강의입니다. 커피를 좋아하여 카페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매장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진행하는 커피 강의인 케이터링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단골 고객님을 초청하여 커피 시음회 및 관련 강의를 하였습니다. 당시 공통 관심사로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 되는 것을 보며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잘 보면은 이 스펀지 얘기가 나오는데 저도 스펀지 같은 사람이 되고 싶거든요. 네, 아직 어리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물 한번 부어볼까요? 얼만큼 없잖아? 그렇게도 되면 좋겠죠. 자, 세 개 항목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 스펀지, 아까 말했던 스펀지 같은 지원자의 콤플렉스는 사람들 앞에서 말하기인 것 같고 관심과 열정을 갖고 했던 경험은 커피 강의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김 멘토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평가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그 스펀지 같은 사람이라. 네. 단어가 좋긴 한데 네. 한 10명 중 5명은 선택했을 법한 키워드입니다. 뻔하다. 네, 속상하다는 거죠. 스펀지 나오면 물 흡수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채용 담당자가 얼마나 많이 이 스펀지를 단어를 자소서의 1번 항목에서 봤을까? 네. 만약 스펀지라고 쓰실 것이면 세상을 티 없이 항상 깨끗하고 맑게 할 사람이라고 적어주시면 더 차별성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 자소서에서 차별성이 있으셔야 경쟁력이 생깁니다. 두 번째, 그 컴플렉스를 그 직무 수행하는 데 있어서 별 제약이 없는 단점이기는 한데
그 발표를 잘하지 못해서 발표 수업 때 발표를 자체했다는 것도 너무 많이 보아온 레퍼토리인 것 같습니다. 예. 세 번째, 그 커피 강의를 진행했다는 것은 매우 색다른 경험인데요. 네. 그런데 앞에서 컴플렉스가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이고 아직도 토론 수업지를 하면 꾸준히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연습을 하시는 분께서 이것을 몇 번의 발표 네. 수업과 토론 수업으로 극복하고 사람들 앞에서 커피 강의를 하신다. 예, 약간 좀 앞뒤가 조금 맞지 살짝 않는, 의아했어요, 읽으면서. 맞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분이 발표에 대한 컴플렉스를 가지고 계신 건가 아니면 그냥 어디서 그냥 보고 베끼신 건가 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러면 발표 울렁증이 컴플렉스 정도는 아니거든요. 저도 네. 솔직히 뭐 발표 울렁증이 있긴 있었는데 그게 수백 번의 뭐 연습을 통해서 예, 극복이 됩니다. 약간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요. 예, 물론 뭐 100번 양보해서 커피 강의가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한 것이라고 해도 과연 그것이 직무와 연결되어 있는지는 고민해 봐야 합니다. 예, 강의 경험이 그 행원 업무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거든요. 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항목만 놓고 볼 때 두 분이 합격, 불합격 여부를 판정하신다면요? 저는 2번은 양보해서 합격을 주고요. 1번, 3번은 뭐 당연히 불합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2번 제가 그래도 양보해서 합격한 이유는 뭐냐면 나름 뒤에 이제 극복하는 행동 노력을 좀 구체적으로 적었다라는 게 그나마 잘 적었다라는 걸 이 친구한테 좀 전달해주고 싶고 그 아까 선생님께서 저도 되게 공감했거든요. 다 공감하셨지만 나서는 것이 컴플렉스인데 커피 강의를 했다. 네. 근데 제가 100번 양보해서 스펀지 같은 친구니까 금방 흡수했어. 컴플렉스였지만 그걸 극복하면서 스펀지까지 흡수해서 커피 강의를 했구나라고 되게 좋게 생각은 했어요. 네. 근데 이거 되게 좋게 생각해서 이런 것이지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좀 개연성이 어느 정도 연결되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알겠습니다. 자, 다음 항목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인턴의 중요한 역량에 대해 묻는 질문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턴으로서 가장 중요한 역량은 배우고자 하는 열정과 책임감, 그리고 창조적 도전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열정입니다. 이는 배움에 대한 열정이며 인턴 생활을 적극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기 때문입니다. 경제학 원론을 배우며 경제학에 대해 처음 접해였던 저는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모르는 것은 따로 체크해두어 교수님께 질문하거나 관련 서적을 참고하여 공부하였습니다. 또한 친구들과 함께 그룹 스터디를 통해 과목에 대해 심도 있게 공부하면서 경제에 대한 흥미를 높이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부족한 부분을 오히려 배울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였고 그 결과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둘째, 책임감입니다. 이는 맡은 일을 끝까지 완수해낼 수 있는 것으로 인턴 생활을 하며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하는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동아리의 기획부장 임원 활동을 하며 바쁜 일정 속에서도 매주 진행되는 세미나를 준비하였습니다. 제 일이 바빠 다른 임원 학우들에게 할 일을 떠밀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맡은 일에 대한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수행하였습니다. 셋째, 창조적 도전 정신입니다. 이는 새로운 방식으로 개선하고 그것을 도전적으로 실행하는 추진력이라 생각합니다.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며 비위생적인 시럽 소스통에 소분해둔 날짜와 최소 사용 기간을 적은 전표 스티커를 직접 부착하였습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동료들도 따라하게 만든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를 통해 창조적 변화는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기업은행에 인턴이 된다면 배우고자 하는 열정과 책임감을 가지고 추진력 있게 도전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강멘토님 이 항목 어떻게 보셨는지 평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에서 봤던 1, 2, 3번에 비하면 그래도 나름 작성을 잘했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가장 칭찬해주고 싶은 부분은 키워드를 적절하게 잡았다라는 것 같아요. 네. 인턴 사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주도적이면서도 좀 책임감 있게 그리고 현직자가 보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 작은 것들이라도 발견해서 어떻게든 우리 조직에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세 가지 키워드가 적절하게 좀 제시됐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아쉬운 부분은 이 열정 부분에서는 이제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적긴 적었어요. 행동이 되게 구체적이거든요. 우리가 보통 행동을 구체적으로 적으라고 하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너무 수준이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학생들이 충분히 공부하는 방법에 해당되는 노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열정이 있다고 얘기하기에는 다소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보인다는 게 좀 아쉬운 점이다. 그리고
책임감에서는 마찬가지로 바쁜 일정 속에서 어느 정도 바쁜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매주 진행된 이 매주가 2주 동안 진행된 건지 3주 동안 진행된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기간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보완했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은 물론 이제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는 단계가 이제 글자 수의 한계 때문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해당 경험에서 우리 지원자가 주도적으로 이런 것들 바꿨고 거기에 대한 의미 부여를 했기 때문에 글자 수에 비해서는 그래도 적절하게 작성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이 항목만 놓고 볼 때 두 분께서 합격, 불합격 말씀해 주셔야 돼요. 예, 저는 이제 합격입니다. 네. 예, 그 이유는 그 인턴으로서 갖춰야 할 역량을 그 나름대로 잘 써주셨는데요. 약간 좀 아쉬운 점은 좀 너무 일반적인 그 인턴 역량을 말하지 않았나 하는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아하. 예, 열정, 뭐 책임감, 뭐 창조적 도전 정신, 뭐 다른 회사 다른 일반 회사 인턴 영역에 붙여도 다 통할 것 같은 예, 그런 역량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좀 하나 좀 추가적으로 덧붙이자면 제가 작년 하반기에 그 KB 하나은행 네. 예, 외부 면접관으로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아, 네. 그때 이제 그 옆에 있던 그 하나은행 이제 차장님한테 여쭤봤어요. 예. 아니 그 이제 신입 회원들 어떤 부분을 이제 그 좀 중점적으로 보시냐고 그랬더니 뭐 발표 잘하는 거 이런 것보다 그 좀 묵묵하고 끈기 있게 일할 수 있는 인내력을 가진 사람을 좀 원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특히나 좀 여성 신입 회원분들은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해서 중간에 그만두신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향후 인턴이 아닌 그 정식 행원 지원하신 분들은 좀 그런 부분을 꼭 어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강 멘토님. 합격입니다. 어허. 네, 이 정도면 인턴 수준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합격을 주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항목 합격을 받았는데요. 그럼 세 번째 항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워크를 묻는 질문인데요. 이번 항목은 소제목이 있습니다. 소제목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팀 구성원 개개인의 역량을 끌어올리다. 오호. 자, 강 멘토님 소제목 어떻게 보셨나요? 너무 일반적으로 예, 우리가 너무 많이 보는 문장이라서 보자마자 까먹을 만한 소제목이에요. 여기에 소제목에다가 예를 들어서 일단은 글자 수를 줄이는 방법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면 팀 구성원 개개인이 이거는 그냥 팀원들이거든요. 그러면 희생으로 팀원들의 역량을 끌어올리다. 그럼 이 친구는 희생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했구나. 그게 들어오기 때문에 근데 글자 수가 추가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조금 요약을 좀 해나가시면서 핵심 키워드를 제시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오늘의 지원자가 어떤 팀워크를 발휘했을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학교 박물관 전시회 큐레이터로 3주간 활동하며 큐레이터 봉사자들과 함께 학과 70주년 부속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학과 70주년 부속 행사로 전시회 큐레이션을 진행했고 이는 학교 박물관에 전시된 유물을 학부생이 직접 설명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는 외부 사람들도 방문하는 행사였기에 행사 개최날에 앞서 약 3주간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저를 비롯한 약 12명의 학우들이 전시회에 필요한 큐레이터를 자원했으며 학년이 가장 높은 제가 큐레이터 팀의 팀장이 됐습니다. 큐레이션은 개인의 공강 시간을 활용하여 진행되는 것으로 하였으며 그에 맞게 일정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학우들이 일정에 대해 공평하지 않다는 불만이 있었습니다. 또한 며칠간 진행하면서 전시회에 큐레이터가 없거나 개인이 맡은 유물을 제외하고는 설명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급히 운영진과 회의를 한 결과 개인의 공간 시간을 활용하되 큐레이션 참여 횟수를 공평하게 수정했습니다. 그 외 학우들의 시간 준수 및 책임감 부여를 위해 일일이 만나 독려하였습니다. 또한 자신이 맡은 부분이 아닐지라도 설명할 수 있어야 함을 설득시켰고 큐레이터 학우들끼리 자료를 공유하여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유도했습니다. 그 결과 큐레이터로 자원해준 학우들의 적극 참여와 책임감으로 전시회는 원활히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팀원들 개개인의 역량을 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여 맡은 일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팀장으로서 팀원들 의견을 경청하며 하나의 합의점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 멘토님께서 어떻게 보셨는지 말씀 주시죠. 예, 그 전체적으로 진짜 잘 쓴 협업 경험이고요. 예. 짜임새가 있었어요. 군더더기가 없고, 예, 본인이 해야 될 말
될 얘기만 딱딱한 그 완전 기름기를 쏙 뺀 아주 좋은 자소서인데요. 근데 한 가지 좀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 경험이 그 팀워크보다는 약간 좀 본인의 리더십에 초점이 맞춰지는 경험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뭐 맨 처음 은행에 들어갈 때는 리더 역할보다는 팔로워 역할을 많이 하거든요. 은행에서 뭐 리더는 입사하고 나서 한 15년, 20년 후에 발휘될 수 있는 거고 당장은 이제 팔로워로서 어떻게 팀워크에 기여할 수 있는가를 말한 경험이면 더 좋을 것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팔로워라는 것이 뭐 상사의 지시에 잘 따르는 것만이 아닌 주도적으로 상사에게 자신의 아이디어나 의견을 제안하고 또 상사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면서 상사가 지시한 사항에서 납기와 퀄리티를 맞춰서 어떻게 일 처리를 스마트하게 할 거인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좀 써주시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일일이 팀원들을 만나 동료하고 이게 설득했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줬는지 좀 더 구체적인 방법을 써주시면은 이 사람은 좀 이런 부분에 남을 설득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장점이 어떤 게 본인만의 방법이 있구나 그렇게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약간 좀 아쉽고요. 그다음에 이런 경험이 향후 기업인의 인턴 경험을 수행하는데 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좀 추가적으로 써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 항목만 놓고 볼 때 두 분이 합격, 불합격 여부를 판정하신다면요? 저는 약간 다른 시각일 수 있는데 일단 저는 불합격을 주겠습니다. 왜요? 이게 분명히 관점이 좀 달라서 이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네.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리더십 쪽으로 좀 더 포커스가 맞춰졌다는 건 굉장히 공감이 들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에서 개인이 맡은 유무를 제외하고는 설명하지 못했다는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까지가 상황 설명인데 제가 봤을 때 너무 많은 글자 수가 지금 여기에 할애됐다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었고 그리고 급히부터 시작해서 우리 지원자가 어떤 노력을 했다고 했지만 이건 우리 지원자의 노력이 아니라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되는 책임을 갖고 있는 리더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봤을 때 아까 선생님이 얘기하신 구체적 설득에 대한 방법도 안 나왔고 100번 양보해서 리더십 관점으로 봐준다고 하더라도 팀워크라는 개념으로 우리 지원자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보고 뭐 본인이 좀 희생하는 노력이라든지 그 과정에서 본인이 더 성장할 수 있다라든지 자발적으로 뭔가를 더 하려는지 하여튼 그런 관점으로 조금만 더 쓰면 제 생각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일단은 글을 쓰는 능력은 없지 않아 보여요. 단 글을 쓰는 것과 자소서를 쓰는 건 이제 굉장히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얘기하셨던 그런 부분이 이어가지고 본인의 일반적인 생각보다도 본인이 정말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구체적인 행동과 명확한 성과로서 좀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객관적인 글을 좀 많이 더 써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IBK 기업은행 인턴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에 대한 멘토의 특급 처방전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찬희 학생이 준비했습니다. 오늘 살펴본 자기소개서 항목 중 한 항목을 찬희 학생이 준비해왔다고요? 네, 자기소개서 질문 사항 중 5번 항목이었던 팀워크와 관련해서 멘토님이 주신 사전 코멘트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네, 멘토님의 사전 코멘트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나요? 네, 멘토님의 사전 코멘트는 1번 최대한 지원 분야와 관련된 경험이 무엇인지를 선별하여 당시 지원자가 맡은 역할, 기여도, 주요 성과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경험이 본인이 지원한 직무와 연관성이 큰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번, 이러한 경력이나 경험이 추후 회사 생활이나 지원 직무 수행에 있어서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제시하여야 합니다. 3번, 일일이 만나서 설득했다고 하는데 본인만의 차별화된 방법이 있으시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찬희 학생이 과연 멘토님의 사전 코멘트를 어떻게 풀어냈을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과대학 학생회장 경험을 통해 협업을 배우다. 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각양각색의 사람들을 만나며 천인천색, 만인만색이라는 말이 정말 맞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단과대 학생회장을 맡으며 진행했던 다양한 행사 중 기억에 남는 것은 신입생 OT 행사입니다. 약 400여 명 규모의 학생들과 2박 3일 프로그램을 저를 포함한 5명이서 기획 운영을 했습니다.
부족한 인원이었지만 성공적인 행사 진행을 위해 개인당 3, 4개의 업무를 동시에 맡고 상호 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했습니다. 팀원들과 함께 전체 업무를 공유하며 인력이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때마다 협조를 해주므로 보다 강한 팀워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다행히 집행부원 전체의 작은 희생들이 있었기에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었고 한 명 한 명이 모일 때 위대한 일도 가능하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앞으로 조직에서도 저 한 사람이 조금만 힘을 보탠다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고 싶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찬희 학생이 멘토님의 사전 코멘트 내용으로 잘 작성해 주었는지 평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작성해 주셨어요. 잘 작성해 주셨는데 제가 몇 가지만 좀 찝어서 좀 피드백을 드린다면은, 자, 물론 이제 학생 입장이기 때문에 경험 자체가 이제 부족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기업은행 인턴에 지원하는 이제 사람으로서 약간 좀 경제적인 관념이 들어가면은 더욱더 보기가 좋겠죠. 찬희 학생이 이제 협업을 해서 문제를 해결한 것을 보면은 여기 그래서 뭐 전체 업무를 공유하며 뭐 인력이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때마다 협조를 해줘서 팀워크를 유지했다 하고 짧게 한 문장으로 문제 해결 과정은 그냥 서술하고 끝납니다. 특히나 이제 금융권이고 숫자를 다루는 조직이기 때문에 이 학생의 활동에서 학생의 예산을 다루는 부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학생의 예산을 다루는 부분을 어떻게 협업을 통해서 한정된 예산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행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 그렇게 쓰시면 좀 더 차별화된 자기소개서가 되겠죠. 여기 자소서를 천천히 살펴보면은 여기서 이제 문제를 풀어간 핵심 요인이 그 당시에 집행부원을 설득하고 동요한 것보다 찬희 학생이 평소에 사전에 인간관계를 잘 해놔가지고 집행부원들이 자발적으로 협조해 준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이제 평소 어떻게 인간관계를 잘 유지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상세 서술이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좀 그런 부분이 없어서 약간 좀 아쉽습니다. 그런 부분만 보완된다면 좀 훌륭한 자소서가 될 것 같거든요. 네. 네. 이렇게 찬희 학생의 자기소개서까지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IBK 기업은행이나 금융권 입사를 희망하는 취준생분들이 꼭 알아둬야 할 점이나 준비해야 할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마도 이제 금융권 준비하는 친구들은 지금 필기 전형에 사활을 걸고 준비를 하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뭐 가장 어려운 전형은 맞지만 결과적으로는 면접을 합격해야 또 최종 합격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금융권의 면접 같은 경우에 어쨌든 B2C 관점에서 많은 고객들을 응대해야 되는 부분, 물론 이제 직무가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평상시부터 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것을 좀 많이 제안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뭐 면접 준비를 한다고 해서 꼭 모의 면접이라든지 뭐 컨설팅이라든지 강의라든지 이런 걸 하려고 하지 마시고 평상시에 두루두루 다양한 상황에서 만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서 내가 이런 사람들과는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면 면접에서도 굉장히 좋은 역량들을 보여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바쁘시겠지만 중간중간 꼭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IBK 기업은행 인턴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를 살펴봤습니다. 탄탄한 자기소개서로 취업의 꿈을 이루기를 바라면서 DIY 자기소개서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